네, 오늘은 그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이재명 정부의 증세 전환과 그 속에 숨겨진 부동산 세제 강화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7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핵심 키워드는 바로 증세입니다. 법인세, 윤석열 정부 때 낮췄던 최고 세율 24%를 다시 25%로 복원. 지금 계속 이슈가 있는 지금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으로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논란이 많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방향을 통해서 향후 5년간 추가 세수 35조 원 확보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즉 감세 시대가 종료하고 증세 시대 개막을 지금 선포한 상황입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그 종부세, 양도세 변화는 없지만 시장의 시선은 벌써 다음 타깃이 어디가 될지 지금 쏠려 있습니다. 종부세, 1주택자에 대한 공제 금액이 상향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완화 조치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에 대한 것을 다시 배제 조치를 내년 5월에 종료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결국 복지 확대 시 인상해야 될 필요 세금 중에 하나가 이제 2위가 종부세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정치적 명분, 세수 확보의 필요성에 맞물려서 부동산 세제 강화가 점점 커질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첫 세제 개편안은 분명 재정 건전성과 조세 형평성입니다. 문제는 이 부동산 세제가 다시 강화되면 이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기보다는 이 매물 잠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결국 거래량이 위축이 되고 시장이 냉각으로 갈 수 있는 이 위험이 다시 도사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과거 학습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세제 강화를 하고 대출 규제를 했을 때 집값이 잡히지 않겠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 문재인 정부의 실패의 규제를 경험하고 나서는 아마 세제 강화, 대출 규제를 하더라도 다시 집값이 상승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시장에는 아직까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9년 12월 문재인 정부는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전면금지라는 초강수 규제를 꺼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2020년 서울 아파트 가격 22.9% 폭등, 통계 작성 이래 최대였고 강남 규제를 통해서 경기도, 인천, 중저가 아파트까지 이제 폭등하는 풍선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즉, 이 세금 대출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잡지 못하고 또 정말 내가 가고 싶어하는 집에 어떻게 해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가겠다라는 이 수요를 억누르지 못한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 때나 노무현 정부가 이미 그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네, 6.27 대출 규제 이후 이 규제는 실제로 시장에 반응을 하려면 2개월 정도를 기다려 봐야겠지만 이번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4% 상승했습니다. 성동구, 광진구, 용산구 이 주요 지역 상승폭은 더 확대가 됐고 경기도도 7월 마지막 주보다 상승폭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규제 발표 이후 집값은 주춤할 수 있지만 과거처럼 장기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용적률 300%대 아파트는 사실상 이제 앞으로 재건축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는 재건축 기대감보다는 입지나 가치가 있는 아파트가 집값의 핵심이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지금 최근 얼죽시, 얼어 죽어도 신축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 신축 아파트의 주변 절반 가격 정도 하는 이제 구축 아파트, 그리고 상권이 좋은 이제 구축 아파트를 잘 선별한다고 하시면 지금 오히려 자산 가치를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의 구간이 왔다고 보여집니다. 분명 이번 정부는 부동산 세제를 일부 강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로 인해 매물 잠긴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거래 위축 가능성도 분명히 나타날 텐데 지금 혹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매물을 시장에 많이 넘쳐나게 하고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세금은 보유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을 내는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입니다. 국회의원들은 표로 먹고 표로 살기 때문에 과연 보유세 인상을 강하게 했을 때 그 반발을 이겨내고 끝까지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의문입니다.
이번 주식 이제 대주주 50억에서 10억 강화했을 때 여론에 이끌려 다시 이제 복귀하는 이 모습을 봤을 때 이 부분도 분명 모든 국민들이 아마 보유세 인상한다고 하겠지만 결국에는 일부 보여주기식 정도로만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결국에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거는 현실적으로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 공급이 받쳐줘야 하는데 우리 지금 이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는 그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땅이 이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거를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도 서울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증여 상속이 또 가속화된다고 하면 이제 비용이 다시 집값에 또 들어갈 위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서울 아파트는 이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잠재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점을 인지하고 나는 집값을 떨어질 때 집을 구매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내 현실에 맞춰서 어떻게든 서울을 입성하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야지만 이 시장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특히 도심 핵심지, 노후단지의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재건축도 좋겠지만 입지가 더 중요한 시장으로 바뀔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